안녕하세요. 요즘에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여러 책 리뷰나 드라마 리뷰, 영화 리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참 공감이 갔다.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공감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감정이라는 말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무언가를 느끼다. 똑같이 느낀다, 함께 느낀다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 근데 어떤 무언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저는 이 의견에 공감해요,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임이 많이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공감이라는 활동, 공감이라는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거라는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쓴 제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감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다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거기서 폴 블룸이라는 심리학자의 의견을 가져왔었는데요. 그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공감은 편견에 지배당하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과 관련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흔히 공감을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감정적 공감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는 걸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슬픈 느낌이 들고, 웃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게 감정적 공감이고요. 이 폴 블룸이 생각하는 인지적 공감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의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고 있겠구나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폴 블룸 같은 경우는 감정적 공감은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고, 인지적 공감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결과가 날 때가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폴 블룸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는 총기 사고와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과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 패닉이 오고 아비규환이겠죠. 그랬을 때 그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감정을 내가 상당 부분 고스란히 느껴요. 나도 무섭고 나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 그 아이가 과연 학교에서 안전할까? 이런 괜한 걱정이 들게 돼요. 그랬을 때 폴 블룸은 이게 되게 괜한 걱정이다, 사실 전혀 합리적인 걱정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오늘 일어났다고 해서 사실 오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제와 다를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거기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낀다는 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되게 사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블룸의 논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감정적 공감의 경우 내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사관리팀장이에요. 그래서 두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을 승진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랑 학연도 있고 지역연도 있고, 그래서 말이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반면에 다른 한 명의 직원은 그냥 나랑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 감정적 공감 같은 경우에는 그 나와 더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나는 승진하고 싶다, 그런 욕구, 그런 거에 내가 훨씬 더 잘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감정적 공감에 많이 치중을 해서 사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승진시켜야겠구나 라는 되게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누구를 승진시켜야 될지는 그런 사적인 어떤 공감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룸 같은 경우는 감정적 공감보다는 인지적 공감을 우리가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인지적 공감은 그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에 의한 공감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추론해낸 그런 공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저 환자는 어디가 아플까?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걸까? 과연 정확히 어떤 종류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걸까? 얼마나 심한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진찰 수단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이용해서 잘 추론을 해내는 게 바로 인지적 공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의 공감은 우리가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도록 하게 할 위험성이 좀 더 적겠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적 공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블룸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감정적 공감이 우리를 나쁜 결과로 이끌 때가 좀 많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 공감이 인간에게서 불필요한 것이다, 감정적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우월한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적어도 해석하거든요. 오히려 감정적 공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되게 엄청나게 냉혹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전혀 어떤 도덕 법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이 사회의 관계라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인지적 공감을 못하는 것보다 감정적 공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룸의 주장이 어쨌든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공감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까? 정말로 나를 좋은 결과로 이끌어다 줄까?를 한번 의심해 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공감이 간다, 그런 댓글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물론 되게 감사한 댓글들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반대하고 저를 욕하기를 원할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게 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철학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공감한다는 건 물론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죠. 왜냐면 그동안 나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다른 누군가도, 다른 뭐 어떤 똑똑한 사람이든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네, 역시 내가 맞네, 내가 느끼는 게 맞아, 내가 가졌던 어떤 추론이 맞는 거였어, 이런 식의 자기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은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분 좋은 종류의 공감 같은 경우에는 나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한테 자기 확신을 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은 뭐야 저게, 왜 저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상한데? 오히려 이런 경험으로부터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 공부를 하고 철학 책을 읽고, 아니면은 꼭 철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많은 문화적인 산물들을 누릴 때, 그게 책이 됐든, 그러니까 소설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아니면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혹은 음악이 됐든, 다른 예술이 됐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산물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표현물, 창작물들을 접할 때 저는 이렇게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경험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던 나의 여러 선입견들이나 굳어져 있는 가치체계나 사고의 체계,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되지 않는 경험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공감이 되면 좋은 거고 공감이 안 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설을 읽는데 공감은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뭐야, 나랑 안 맞아,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이 된다? 그러면 역시 좋은 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공감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 가졌던 가치체계, 가졌던 어떤 감정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런 것들에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이전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나한테 정말로 좋은 것이냐? 때로는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괜찮은 생각, 좋은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점점 더 확신을 통해서 쌓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악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감정의 방식,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도록 하는 공감의 경험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험이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우리가 공감보다는 이제는 공감되지 않음 의 경험에 더 주목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창작자들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제가 최근에 그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의 분석도 한번 다뤘지만, 공감되지 않는 거는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창작물들을 조금씩이라도 내놓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어떤 생각의 일치, 의견의 일치를 나타내는 데서 사용한다라는 게 되게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느낌이랑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 느낌을 나타내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에 적용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좀 외국어에서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동의하다라는 뜻이 agree잖아요. 근데 한번 agree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gratus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감사 아니면 기쁨, 그런 단어 뜻을 갖는 라틴어 단어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다라는 게 원래 agre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생각이랑 감정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거기다가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단어를 본 게 accor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accord도
무엇과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그 코르라는 라틴어 단어,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라틴권 문화에서는 아직도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을 코라손이라고 부르는데 그 코르가 코르, 심장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같이 무언가를 느낀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떤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느낌의 합치를 나타내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옛날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맨 처음에 그 감정적 공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의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성도 갖고 있는 동물이지만 이성을 통해서 정체 파악되어야 하는 동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층위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의 층위와 감정의 층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따로따로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의 동의, 어떤 의견의 동의를 나타내는 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겠구나 라고 저는 지금은 좀 판단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언어 사용의 습관 때문에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그 뜻을 잘 추적해 가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런 쪽의 사용도 의미가 되게 괜찮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바꿨고요. 그래서 어떤 제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리뷰, 다른 모든 댓글, 다른 모든 소통에 있어서 공감한다, 나는 너에게 공감한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은 되게 좋은 활동이고 저도 되게 감사하고, 하지만 공감 이상으로 저는 욕에도 되게 많이 열려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비판적인 생각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가 댓글도 삭제를 안 하거든요. 저한테 무슨 욕을 하는 댓글도 제가 일부러 삭제를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삭제가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말고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는 제가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제가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도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무언가를 표현하는 활동이고, 나한테 충격을 주는 활동이고, 댓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순간적으로 찌푸리게 만들고 뭔가 걸리게 만들고 그러는 활동인데, 그 걸림 자체가 저는 많은 순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악기능도 되게 많이 갖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 유튜브 댓글들은 굉장히 클린한 편이기 때문에 악기능이 되게 많이 발현되는 쪽으로 달리는 댓글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많은 비판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